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공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공진이 이제 레저런스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 찾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흔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공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 들어봤어요? 공진? 공진이 뭐야? 공명이라는 건 들어봤어요?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야. 소리가 뭐가 맞으면 되는 거죠? 주파수가 맞으면 소리가 배가 되는 거. 그 배웠죠? 공명이라고. 공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진의 얘가 자 근해가 있어요. 근해. 근해를 타서 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죠? 이게 일정한 시간에 움직인단 말이야. 이게 진동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서 있어. 그네를 밀어주는 건데 그네가 여기 최고점에 왔을 때 여러분이 쫙 밀어주고 이게 왔다가 또 여기 왔을 때 딱 밀어주고 해야지 이게 힘이 어떻게 됩니까? 그네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네가 이 정도에 왔는데 여러분이 딱 밀었어. 그럼 서로 마주치지가 않잖아. 즉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그네가 움직이는 이 진동수하고 여러분이 이 그네를 미는 진동수하고 딱 일치되는 그 순간에 이 그네에 걸리는 힘이 맥스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예전에 그 TV 프로에서 봤던 건데 그 와인잔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노래하는 사람 내 기억으로는 이제 김종서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고음을 막 냈더니 와인잔이 부드르르 떨리면서 딱 깨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본 적 있습니까? 아마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을 거야. 왜냐면 이 와인잔 자체가 이 떨리는 진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소리로 외부에서 여기 떨리는 이 진동, 즉 그네에 움직이는 진동하고 똑같이 우리가 밀어주면 이 그네의 운동이 맥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와인잔이 움직이는 이 진동이 있는데 이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을 가진 목소리를 외부에서 계속 내주면 이 와인잔이 더 크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이게 깨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발전시키면 우리가 고층 빌딩 있잖아요. 고층 빌딩. 이 빌딩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고층 빌딩도 이게 움직이거든요. 자, 이게 막 이제 이렇게 좌우로 막 움직여. 근데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예를 들는 거예요. 빌딩이 움직이는 진동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 빌딩이 움직여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오는 때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걸 밀어줘. 그러면 이게 힘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럼 빌딩이 이렇게 다시 가지. 근데 다시 이제 움직여서 여기로 왔어. 근데 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또 다시 밀어줘. 그러면 이게 힘이 축적되고 이 Y자처럼 어떻게 된다? 빌딩이 쓰러진다고. 즉 우리가 이 빌딩의 진동수만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진동수에 맞춰서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손으로 푸시하는 거를 정확한 진동수로 맞춰주면 이 빌딩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즉 어떤 내부에 있는 그 움직이는 고정적인 주파수를 우리가 알면 외부에서 똑같은 주파수를 가해주면 그게 힘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공진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제 회로 전기 시스템에서의 공진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있고 이거 무슨 회로냐면 RLC 회로잖아요. RLC 회로. RLC 회로에 우리가 전류를 흘려줬어요. 전류. 이게 V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라고 하고 이 전류가 흘러가서 여기 RLC 회로에 병렬이니까 이제 각각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같은 노드니까 V라고 해요. 그때 이 V가 뭐냐면 이 VT라고 하는데 V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힘, 전력이 어떻게 될까요? 평균 전력 구해보면 평균 전력은 2분의 1 VM IM 코사인 오메가 빼기 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 교류 전력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역률이라는 것도 배웠죠.
역률하면 유효전력 있고 무효전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파이가 여기가 v RMS I RMS가 되고 이게 P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RMS로 바뀐 거잖아요. 루트 2 VM 루트 2 IM이니까 이게 결국 V RMS I RMS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전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피상 전력, apparent power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냐? 파워 팩터 즉 역률이라고 했어요. 이 역률의 의미를 우리가 뭐에 비유할 수 있냐 하면 이 맥주잔이 있어요. 맥주잔. 거기 맥주잔에 맥주를 빨리 담어. 그러면 실제로 보면 맥주 양은 요만큼 되고 거품만 이렇게 담긴 기억 나죠? 이 거품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는 거잖아. 역률도 그런 의미야. 내가 뭔가를 막 보내줬는데 이 거품만 많어. 여기서 내가 맥주를 막 보냈는데 이 거품이 많아지면 이게 쓸모가 없는 거잖아. 이 거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무효전력이라고 하는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효전력은 뭐겠어요? 이 맥주잔에 순수하게 담긴 맥주 그 액체 이게 이제 유효전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역률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역률이 높으면 이 코사인이니까 역률의 범위가 0에서부터 1이잖아요. 그렇죠? 1에 가까운 게 역률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유효전력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률이 0에 가까운 거는 무효전력이 높은 거고. 근데 0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뭡니까? 리액턴스 텀이 있다는 거야. 리액턴스. 즉 캐패시터나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 텀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파워를 보냈는데 이 신호가 전기장 에너지나 자기장 에너지로 변환돼서 사라지는 거야. 순수하게 우리가 로드에 걸리는 거는 저항에 걸리는 건 이제 유효전력이 되는데 그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거죠. 이 맥주잔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임피던스가 뭘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저항하고 리액턴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리액턴스라는 거는 L과 C로 이루어진 거고 L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거고 C, 캐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장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걸 불러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L과 C에 저장된 에너지는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효전력이라고 한다. 무효전력. 그럼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유효전력은 요거잖아. 유효전력. 저항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력 관점에서 이 RLC, 이 회로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전력을 맥스로 하고 싶어. 우리가 전류를 인가했는데 여기 걸리는 전압을 곱해줘서 맥스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텀은 어떻게 돼야 돼? L과 C에 있는 거. 무효전력이니까 작아지면 좋아요? 높아지면 좋아요? 이 L과 C의 영향이 커지면 좋겠어요? 이 L과 C의 영향이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작아져야 되는 거. 그러면 이 L과 C를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 전압이 걸리면 전압 V는 뭡니까? I 곱하기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Z 이렇게 됩니다. 그럼 Z라는 게 이게 병렬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Z를 표시해주면 병렬 SL SC분의 1이 됩니다. 임피던스니까 저희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는 겁니다. 임피던스니까 시간상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자 앞에서 사인파를 인가했으니까 사인파를 나타내는 거 여기 J오메가잖아요. S는 요거 J오메가인데 사인을 의미하는 거면 요거만 우리가 치환해주면 된다고 했죠. 요걸 해놓고 써주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풀어줍시다. 이걸 풀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무효전력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이 L과 C의 영향이 작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예 사라져버리는 게 좋잖아. 순수하게 저항만 남을 거 아니야. 저항성분 여기서. 즉 저항성분에 걸리는 거는 유효전력. 이 맥주잔에 이 진짜 이 맥주
그거고 여기 L과 C에 걸리는 전력은 이 거품이니까 거품은 사라져 버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걸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뭐가 되면 사라져 이게 값이 제로가 되면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C하고 오메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주파수 텀이니까 이렇게 하면 LC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 즉 이거는 이 오메가라는 거는 2파이 또 F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 F가 2파이 루트 LC. 즉 요 값을 가질 때 이 각속도로는 요 값을 가질 때 봤더니 이 임피던스 중에 리액턴스 텀이 사라져 버린다. 그 순수하게 여기서 걸리는 전류가 여기 캐패시터나 인덕터로 가지 않고 저항으로만 간다 이거예요. 저항으로만. 어느 주파수에서? 요 주파수에서.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진 주파수. 즉 외부에서 이 공진 주파수로 인가를 해줬더니 요 RLC 내부에 있는 이 공진 주파수하고 진동소가 같아져서 전력을 맥스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공진 주파수가 요거 하고 우리가 보통 오메가의 제곱 루트 LC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해줍니다. 공진 주파수. 자, 그러면 공진 주파수에서 여기 이제 공진 주파수를 인가했어요. 여기 시스템에 이렇게 생긴 IM 코사인 오메가 제곱 T라는 공진 주파수를 여기 인가했어. 여기에 이 공진 주파수 오메가 T에서는 요거에 사라져 버린다고 하니까 그럼 요거에 있는 전류가 다 어디로만 흐를까요? 저항으로만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 저항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가 걸리겠죠? VT라고 할까요? 이 VT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R 곱하기 IM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된다 이거야. 자, 앞에서 우리 예전에 배웠을 때 여기서 뭔가 사인파를 인가해주면 코사인 오메가 T 하고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를 인가해주면 여기 전류 흐르는 게 IM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라고 해서 위상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RLC 어떤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진 주파수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라는 이 공진 주파수를 가진 즉 요 RLC 회로의 공진 주파수를 가진 신호를 인가해주면 이 L과 C에 영향이 없고 이 신호들이 저항 성분으로만 가니까 위상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항 성분에서 위상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 그렇죠? 안 일어나니까 요거랑 같아진다 이거예요. 즉 크기만 바뀐다 이거예요. 크기만 바뀌고 여기 주파수는 그대로 있고 위상 변화도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공진의 조건이 나옵니다. 공진의 조건을 보면 전압하고 전류하고 동위상에 있다는 거야. 위상 변화가 없이 동위상에 있다는 거. 그럼 동위상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즉 저항에만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야. 여기 L과 C는 없어서 못 들어가고 우리가 인가하는 전류가 어디로만 들어가느냐? 여기 R로만 들어가서 위상의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저항은 위상의 변화가 없다는 걸 배웠잖아요. 페이저 할 때도 배웠고 라플라스 변환 할 때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V는 R 곱하기 I가 된다고 했잖아. VT 곱하기 R, IT의 페이저 변환을 해주면 왜냐면 우리가 다른 거 RLC 회로는 뭐 V는 J 오메가 I, L, I 이렇게 V는 J 오메가 C분의 1 I 해서 요걸로 인한 허수텀이 생겨서 위상의 변화가 90도, 마이너스 90도가 발생하는 반면에 저항일 경우는 위상의 변화가 없어서 그대로 이렇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진의 조건은
이 전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전류나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 공진 시스템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오메 법칙에 의해서 뭔가 전압 있는 전류가 튀어나오는데 그때 입력했던 위상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위상하고 동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게 공진의 조건입니다. 자, 이해 가나요? 즉 무효 전력을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 맥주잔의 거품을 다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순수하게 맥주가 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주파수. 뭡니까? 맥주 따를 때 천천히 따르면 되잖아요. 거품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천천히 따를 수 있는 그 잔의 기울기, 그걸 여러분이 공진 주파수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여기서 이제 RLC 회로 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제 이걸 띄어서 C하고 L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여기 C하고 이제 L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볼까? J 오메가 C분의 1, J 오메가 L이 되는 거고 이걸 해주면 J 오메가 C 더하기 J 오메가 L분의 1이 되고 이걸 나타내주면 1 빼기 오메가의 제곱 LC분의 J 오메가 L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공진주파수에서는 어떻게 되죠? 공진주파수? 공진주파수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루트 LC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공진주파수. 이걸 대입해주면 값이 얼마가 될까요? 이게 Z가 어떻게 되겠어? 공진주파수에서 Z 무한대가 되잖아. 무한대. Z가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진주파수에서는 요 두 개가 무한대가 된다. 여기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돼. 그냥 무한대가 되니까 전류 입장에서는 어디로만 흐르고 싶어요? 저항으로만 흐르고 싶은 거.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R이 있다고 하면 이게 무한대니까 공진주파수에서 무한대, 병렬이니까 R 이렇게 나온다는 거. 또 수식으로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게 C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고 L은 J 오메가 L이 되잖아. 그럼 공진주파수에서는 여기 어떻게 돼? J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공진주파수에서 J 오메가 L 이런 식으로 돼. 근데 공진주파수 요거에서는 루트 LC분의 1이니까 요걸 그대로 넣어주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C J 루트 LC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플러스 C J 루트 LC가 된다 이거죠. 즉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공진주파수에서 이 캐패시터는 마이너스 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텀을 갖게 되니까 이제 서로 상쇄하는 개념이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프에서 그려보면 공진주파수는 어느 경우냐면 요 경우. 자, 요거 L이 되면 이게 J 오메가 L이니까 요거 크기만 볼까요? 크기 절대값하면 오메가 L 이렇게 되잖아요. 곱하기.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주면 여기 오메가고 여기 크기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오메가 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 된다. 크기.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공진주파수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이 지점이 루트 LC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 상에서 보면. 즉 요거하고 임피던스가 같아지는 지점. 그 대신 뭐가 틀리냐? 요거는 마이너스가 붙고 요거는 플러스가 붙으니까 크기는 같아. 왜냐면 여기 크로스되니까 크기는 같은데 크기는 같은데 뭐만 틀리냐면 이 두 개의 위상 변화가 틀려서 서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상쇄되는 거잖아요. 사인파가 이렇게 있어. 근데 사인파의 위상 변화가 크기는 같은데 위상 변화가 이렇게 틀려.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과 C가 공진주파수에서는 크기는 같은데 서로 위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즉 무한대가 되어버린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L과 C 요거 L과 C에 대해서 해봤더니 이게 요거로 했어요. 크기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크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임피던스 크기 그래프 임피던스 크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Z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면 오메가 L 1 빼기 오메가의 제곱 LC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그래프를 그려주면 Z 임피던스 오메가가 되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루트 LC분의 1 공진주파수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진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R과 C의 크기가 만나는 크로스되는 이 지점 대신 위상은 반대야. 이거를 병렬로 했더니 무한대가 되고 실제로 크기를 봤더니 임피던스 크기를 봤더니 이 공진주파수에서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R하고 병렬로 해주면 저항성분만 남게 된다. 저항성분만 남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전류하고 전압의 위상이 같다라는 그 의미고 그 경우에 우리가 공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어느 경우에 전기 시스템의 경우에서 물론 이제 물리학적으로 뭐 다른 기계적인 운동이나 이제 그 아까 진자 운동이죠. 그네 같은 거, 빌딩이 움직인다는 거. 그런 거는 기계공학적이나 뭐 건축공학적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공진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RLC 회로 병렬 상태인 RLC 회로를 가지고 공진 주파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공진 주파수를 이 전기 시스템, 즉 우리가 하고 있는 회로 시스템에서 공진의 조건이 뭐라고 했죠? 전압하고 전류하고 위상이 동위상인 거.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그거를 공진이다. 레조넌스라고 부른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RLC 회로가 병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직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직렬 보도록 하죠. 자, 여기 VT가 있고요. R이 있고 C가 있고 인덕터 L이 있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IT라고 해요. 이거를 S도메인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SL.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흐르는 전류 I고. 그럼 여기 전압단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한번 구해볼까요? 임피던스 R 더하기 SC분의 1 더하기 SL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관계식은 V는 Z 곱하기 I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사인파를 인가했을 경우를 보면 이건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죠. L이 되는 거고 이것도 정리해주면 자, 그러면 그 공진의 조건 인가된 전압하고 거기를 흐르는 전류하고 동위상에 있어야 된대. 위상 변화가 없어야 된대. 그 말인즉슨 무슨 텀만 있어야 됩니까? 저항 성분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덕터나 캐패시터는 이 J 오메가 이 텀이 있기 때문에 위상 변화 90도 아니면 마이너스 90도 이런 위상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런 위상 변화가 없이 순수하게 동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항 성분만 있어야 돼. 이 시스템에. 이 RLC 시스템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여기 이 허수텀이 결국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0이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죠? 루트 LC분의 1 이 값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걸 또 뭐라고 부르느냐? 공진 주파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RLC 회로 RLC 회로를 병렬로 했을 때도 공진 주파수가 루트 LC분의 1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렬로 보고 해석을 했을 때도 공진 주파수가 루트 LC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공진 주파수 상에서는 직렬이든 병렬이든 이 시스템이 공진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R을 빼놓고 L과 C만 보도록 합시다. J, 오메가 L. 그러면 요거의 임피던스를 다시 써주면 직렬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절대값 한번 씌워볼까요?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주파수라고 하고 여기가 크기라고 합니다. 임피던스의 크기. 그럼 공진 주파수 단에서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 루트 LC분의 1을 인가해줬어. 공진 주파수. 그럼 0이 되는 거잖아요. 0. 여기 루트 LC분의 1. 그리고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이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0에 가까울수록 커지지.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오메가가 무한대로 갈수록 이 크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공진 주파수 루트 LC분의 1인 이 주파수가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로잖아. 임피던스가. 저항 성분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 여기에 있으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라디오 같은 거 듣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라디오에 보면 주파수 채널이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잖아. 근데 우리 아마 차 타고 가면 이렇게 버튼 눌러갖고 우리가 원하는 거 선택적으로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거기에다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요. 자, 여기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안테나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지금 집에는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보지만 이 아파트 옥상에 보면 이제 긴 봉처럼 세워진 안테나들이 이제 많이 볼 거예요. 그 안테나,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지붕 위에 조그맣게 안테나 나온 거 보이죠? 그 안테나의 역할이 뭐냐면 이 우리 공중에 있는 신호들을 수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신. 우리 라디오 보면 뭐 89.1MHz, 92.1MHz, 뭐 101.1MHz 뭐 하면서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뭐 91.1이나 101.2나 뭐 그런 다양한 메가헤르츠가 되는 게 다양한 범위의 주파수라는 거예요. 다양한 범위. 즉 여기 우리가 주파수 이게 있으면 어떤 거는 여기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신호는 어떤 라디오 채널은 여기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디는 이렇게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 92.1MHz, 뭐 96.5MHz, 101.1MHz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거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안테나로 다 들어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다 노출시켜서 이 세 가지를 다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한국 노래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팝송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다 들어오는 거를 다 들어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골라주고 싶어요? 안 골라주고 싶어요? 골라주고 싶잖아.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채널, 뉴스를 듣고 싶다면 이 뉴스가 있는 요 주파수 영역에 요 부분만을 딱 고르고 싶단 말이야. 그럼 이 세 가지 신호가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C하고 L이라는 이 LC 탱크 라는 걸 앞에다 두면 이 LC 탱크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 임피던스를 제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항 성분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항 성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잖아. 저항 성분이 없다는 거. 근데 이 저항 성분이 없다는 게 이 주파수, 공진 주파수 범위에서만 저항 성분이 없다는 거야. 다른 주파수 범위에서는 저항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공진 주파수 루트 LC분의 1은 L하고 C 우리가 마음껏 변경할 수 있단 말이야. C 값을 변경할 수도 있고 L 값을 변경할 수 있어. 그럼 그 말인즉슨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공진 주파수를 막 바꿔줘서 이 저항 성분을 가장 작은 범위를 여기로 놔두는 거예요. 여기로 맞춰. 그럼 이렇게 하면 저항 성분이 제일 작으니까 요 놈 통과하겠어요? 안 통과하겠어요? 통과할 거잖아. 그럼 저항 성분이 높은 여기는 통과를 하겠습니까? 통과를 못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채널을 듣고 싶어. 그러면 요 LC 값만 우리가 조절을 해줘서 이거를 이렇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 범위. 그래서 요거는 통과시키고
다른 거는 못 통과하게 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LC 값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필터라고 합니다. 필터. 필터라는 거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딱 원하는 것만 딱 필터링 한다는 거 있잖아. 여러 가지 막 소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냥 필터링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딱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그 원리가 이런 공진 주파수를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라디오 같은 거 설계도를 보면 이렇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공진 주파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LC 탱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극단적으로 설명한 거고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증폭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증폭기가 있고 여기 필터가 옵니다. 필터가. 그 다음에 3학년 때 통신회로를 배우면 증폭기 사이에 여기 또 믹서가 있고 뭐 아무튼 되게 복잡합니다. 캐리어 주파수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되는 거는 이 LC 탱크가 공진 주파수 범위, 즉 직렬로 위치했을 때 공진 주파수 범위에서 임피던스가 가장 작아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호만을 딱 받고 그 원하는 신호의 주파수만 딱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파수 범위의 신호들은 걸러내는 이런 필터 역할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공진 주파수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진 주파수 이제 직렬인 경우 한번 본 거고요. 이제 다시 병렬로 가서 보면 이거 다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어드미턴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서 이제 공진 주파수를 이루기 위해서 공진의 조건이라는 거는 이 허수 텀이 제로가 돼야 돼.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공진 주파수를 대입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드미턴스를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복소수잖아요. 복소수.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켤레 복소근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요 값들이 이거를 지수 감쇄 계수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공진 주파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 둘의 관계를 또 나타내는 거. 고유 공진 주파수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용어를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알아두면 나중에 3학년 때 자동 제어를 배울 때 아마 이 내용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것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드미턴스니까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를 안정성 판별법 하듯이 여기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복소 평면에 나타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뭐 컬러 복소수 근이니까 이 실수텀만 있는 게 아니라 허수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주느냐면 전압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J 오메가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J 오메가 C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J 오메가 T 더하기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J 오메가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거 크기를 봐야 되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오메가 C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알파의 제곱 제곱이 되고 D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전압을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V가 되는 거고 요거 V는 임피던스 요 크기 곱하기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여기 했던 게 뭡니까?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 양단에 걸리는 게 V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의 임피던스 곱하기 이 전류하면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왔어. 뭐 보면 공진 주파수에서 어떻게 됩니까? 공진 주파수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온 거잖아요. 가장 큰 값. 공진 주파수에서는 뭐가 없어진다고 했죠? 허수텀이 없어지고 순수한 저항 성분만 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진 주파수 범위에서 보면 가장 피크점의 최대값은 전류 곱하기 R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점점 감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배웠던 이 어드미턴스를 보면 이 크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크기를 보면 루트 R분의 1의 제곱 오메가 C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즉 임피던스를 보면 이거 역수니까 Z는
루트 R분의 1 제곱 더하기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오메가 루트 LC분의 1이라는 LC분의 1이라는 공진주파수 범위에서는 이 텀이 0이 돼버리니까 이 저항성분 R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진주파수를 벗어나서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거나 0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텀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면 어떻게 돼?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왜냐면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된 거잖아. Z. 그래서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 0으로 가면 이게 0에 수렴하게 되면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되면 Z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면 요 놈이 더 도미넌트해지니까 Z값이 결국 0으로 가게 되고.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그래프다 이거죠. 공진주파수 범위 루트 LC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갖고 이놈이 이 오메가가 커지거나 0에 가까워지면 점점 이 임피던스 값 자체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공진주파수를 가진 이 범위에서 전압값이 최대가 되는구나. 우리가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 전류를 흘려줬을 때, IM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전류를 이제 흘려줬는데, 이 오메가 값이, 그냥 여기에 있으면 최대값이 안 돼. 언제 최대값이 되냐? 이 공진주파수를 가진 오메가 값을 이 전류가 IM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전류를 여기다 흘려줬을 때, 여기 전압이 최대치가 걸리는구나. 최대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0.707이라는 걸 이제 봐야 돼요. 0.707이면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자, 20 로그. 요거는 이제 그냥 크기잖아요. 우리 이걸 이제 dB로 한번 볼까요? dB. 0.707 IR 요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나타내주면 20 로그 0.707 더하기 20 로그 IR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죠? 그럼 요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요 값은 20 로그 루트 2분의 1이 된다 이거죠. 더하기 20 로그 IR이고. 이거는 이제 역수니까 다시 바꿨으면 로그 빼기 20 로그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20 로그 루트 2가 앞에서 우리 보데플라 그렸을 때 뭐로 나왔었죠? 이 값이? 이 값이 마이너스 3dB로 나왔잖아. 마이너스 3dB. 자, 마이너스 3dB가 나오는 경우가 보데플라스에서는 무슨 경우였죠? 코너 주파수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코너 주파수. S하고 S 있어가지고 이거를 1j 오메가 A라고 했고 이걸 크기를 해주면 루트 1 더하기 A 오메가의 제곱해서 20 로그라고 해서 여기서 코너 주파수는 A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오메가가 A였을 때는 이거 20 로그 루트 2가 되고 이거는 결국 3dB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플러스면 3dB,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3dB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봤더니 이거는 마이너스 3dB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값은 뭡니까? 요 값은. 요 값은 봤더니 여기 최대값이잖아요. 이 최대값 크기보다 여기에 0.707 낮은 요게 차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0.707배 작긴 작은데 이거를 dB 스케일로 봤더니 3dB가 더 작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3dB. 최고치 대비 마이너스 3dB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그 보데플랫의 의미 설명했을 때 마이너스 3dB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대역폭의 의미, 밴드위스라는 대역폭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 대역폭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최고치를 우리가 줘. 최고치를 딱 인가해. 공진주파수에서.
그럼 이 최고치에서 조금 벗어난 요 범위. 그럼 이거는 최고치에서 벗어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의미 있는 신호로 봐야 되나? 요거 딱 요 범위, 공진 주파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죽하게 되면 요 성분만 이렇게 딱 우리가 필터링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펄스처럼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오잖아요. 두리뭉실하게. 그럼 이게 두리뭉실하게 나오는데 그럼 요 점만을 우리가 의미 있다고 봐야 되나? 아니 여기 조금 뭐 소자 간에 오차가 생겨서 여기 이게 요 점으로 좀 떨어졌어.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건가?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뭐 뒤에서 이제 밴드위스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게 이거야.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dB만큼 작은 이 범위,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성능으로 인정해 주자. 어느 정도 이 정도 범위는 우리가 acceptable하다. 수락할 수 있는 범위다. 라는 걸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3dB 밴드위스라는 거를 대역폭이라는 걸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즉 여기 안에 들어오는 신호들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주자. 앞에서 말한 채널 셀렉션 할 때 요런 신호들이 있는데 이 신호들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있지 이렇게 삐죽하게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여기 사이에 두리뭉실하게 오면 이게 최고치를 갖지만 여기 부분은 약간 이게 깎이잖아.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3dB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나중에 성능 이렇게 좀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렇게 보강을 하든 하드웨어 단에서 보강을 해갖고 성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마이너스 3dB까지 요 범위 최고치에서부터 마이너스 3dB 작은 요 범위까지는 우리가 들어오게 하자. 이 안에 있는 신호는 우리가 인정해 주자. 라는 뜻으로 이제 밴드위스, 대역폭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역폭이 좁은 게 좋겠어요? 넓은 게 좋겠어요? 대역폭은 뭐 넓은 게 좋을 수도 있고 좁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거는 이 오메가 이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건 우리가 자원이 무한대로 있지가 않아요. 무한대로 있지 않고 다 잘게 쪼개서 쓴다고. 이거는 너가 써, 이건 내가 써, 이거는 뭐 엄마가 써, 아빠가 써, 뭐 해서 이렇게 잘게 쪼개서 쓰는데 그럼 이게 잘게 쪼개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선택적으로 다 이렇게 채널을 따와야 되잖아. 필터링 해줘야 되니까 대역폭이 좀 샤프한 게 좋겠죠. 샤프하게 만들어서 아빠 거 딱 갖고 오고 엄마 거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대역폭은 좀 작게 만들어주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필터 설계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역폭도 작게 만드는 필터 설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대역폭이 넓게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이렇게 좁게 만드는 게 좀 어렵다. 왜냐면 이게 아이디어란 경우랑 또 실제 상황하고 틀려요. 아이디어란 경우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L과 C 값 해서 공진주파수 딱 드는데 이게 L과 C가 실제 소자를 만들 때는 오차율이 막 5%, 10%, 어떤 건 15%까지 있어. 이 오차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타겟으로 하고 만들었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벗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설계해 주는 게 참 어려운데 이런 거는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우리가 이제 공진 주파수의 개념하고 이 공진 주파수에서 나오는 필터의 역할, 필터의 특성을 알아봤고요. 의미 있는 신호를 어느 부분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3dB 대역폭을 알아본 겁니다. 즉 최고치 대비 3dB 낮은 요 점, 이 두 점의 이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너스 3dB 밴드위스라고 부릅니다. 즉 대역폭 그렇게 부른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퀄리티 팩터하고 진짜 밴드위스를 해석하는 방법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